if you were a good student in high school or a bad student in high school. You can understand this. 안녕하세요. 미주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오늘은 원영석의 오베드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 위험 7개국 입국 금지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 위험 7개국, 이게 대통령이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게 그 주 이슈가 되고 있죠.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그 중동 무슬림 7개국에 대해서 한시적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지난 주말이 아니고 지난달 말이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 7개국을 보면은 이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소말리아, 시리아, 수단, 예멘 뭐 이런 나라들이 테러 위험 국가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한시적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딴지를 걸었죠. 연방지법에서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파트 판사가 지난 3일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집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법무부는 또 지난 4일 토요일이었죠.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진행되다가 항소법원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 항소법원, Ninth Circuit District Court라고 그러는데, Appeals Court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를 기각하고 월요일에 심리를 재개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양측 변호사들이 그 트럼프 행정부 변호사 그리고 워싱턴주 등의 변호사들이 워싱턴주에서 이걸 소송 걸었거든요. 그 트럼프가 위헌을 했다면서 그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는 위헌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양측 변호사들이 어제 그 각자 의견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소송인데 나온 소송입니다. 왜냐하면은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가 헌법을 이제 찾아봤는데 미 헌법 8장 1882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영어로 얘기하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President's constitutional righ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enever the president finds that the entry of any aliens or of any class of aliens into the United States would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he may by proclamation and for such period as he shall deem necessary, suspend the entry of all aliens or any class of aliens as immigrants or non-immigrants or impose on the entry of aliens any restrictions he may deem to be appropriate. 이거를 짧게 설명하자면 대통령이 위험한 나라다라고 지정을 하면은 그 국가의 시민들은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권한이 이유로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죠. 무슬림 7개국, 그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이 7개국이 그 테러 위험 국가라고 지정을 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에서 오는 시민들, 뭐 난민들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없는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됐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 7개국도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위험 국가라고 지정한 게 아니에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7개국가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때 그 정적이죠. 트럼프의 정적인 오바마가. 오바마뿐만 아니라 그 연방 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이었고 그 이 7개국이 테러 위험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파트는 뭐 민주당원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이거 행정명령에 일단 딴지를 건 거죠. 소송을 걸고 일단 속도를 늦추고 현재 지금 일단은 효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가요. 그래서 그 로바트 판사가 이거를 중단했는데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제9 연방 항소법원 그 Ninth Circuit 그 Appeals Court에 이거를 그 항소를 한 거죠. 밑에 판결을 그 1심을 뒤집어 달라고 2심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 제9 연방 항소법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미국에 있는 모든 연방법원 중에서 가장 그 진보적인 그런 항소법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9 연방 항소법원이 결정한 그런 그 판례들을 보면은 이게 연방 대법원으로 갈 때 뒤집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항소법원 중에서. 그래서 뭐 Ninth Circuit 뭐 Appeals Court라고 하지만 뭐 그 보수 진영에서는 Ninth Circus Court라고 뭐 서커스 코트다 이렇게
비아냥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그런 법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기가 이 케이스를 심리하는 판사가 3명이 있어요. 3명. 3명이 있는데 2명이 민주당원이고 1명이 공화당원이에요. 한 명은 또 뭐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한 명은 카터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런 판사들이고, 나머지 한 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부시 전 대통령,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아마 임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3명 중에서 그러니까 2대1로 아마 이게 트럼프 쪽 손을 안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이미 판결이 나왔을 수 있지만 지금 일단 오전 11시 30분 현재 판결은 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케이스지만 일단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이런 것 자체로 소송을 냈다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되고, 주류 언론에서 근데 자꾸 이렇게 여론몰이를 또 하고 있죠. 트럼프 쪽한테 불리하게. 근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IS 국가, 테러 집단 IS 국가가 난민 제도를 역이용해서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그렇게 공개를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도 안 받겠다. 뭐 대선 캠페인 때도 내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7개국에서 난민들을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들 중에 테러리스트 분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서류도 없는데.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제 심리에서 트럼프 쪽에 트럼프 대통령 쪽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게, 트럼프 쪽 변호사가 굉장히 변호를 잘 못했다고 그래요. 어제 법 쪽에서 그렇게 판단한 게 좀 이렇게 전문가 좀 밖에서 이렇게 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아직 인준은 안 됐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의 좀 그런 어드바이스 조언을 좀 듣고서 이거에 대해서 변호를 잘 했어야 되는데 너무 못했다. 그리고 설명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는 제9 연방 항소법원에 그렇게 주장을 했어야 됐다고 많은 법조계에서 보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가들을 상대로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지명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대통령만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헌법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뜸을 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러고, 그 반대편에 있던 워싱턴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워싱턴주가 트럼프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워싱턴주 쪽에서도 이렇게 설명은 제대로 잘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 판사 중에 한 명이 질문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다 무슬림, 그러니까 반이민, 지금 모든 언론은 반이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 7개국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무슬림 테러 위험 국가라고는 표현도 안 쓰고. 근데 테러 위험 7개국을 무슬림 7개국의 입국을 금지시켰는데, 워싱턴주 당신네들의 주장은 무슬림 국가들을 다 이렇게 입국 금지시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7개국이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어제 판사 중에 리처드 클리프턴이라는 판사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9 연방 항소법원의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퍼센티지에 대해서 워싱턴주 쪽 변호사가 대답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클리프턴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다. 15%도 안 되는 퍼센테지가 아니냐. 이것은 무슬림 국가 전체에 대한 입국 금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오히려 제9 연방 항소법원이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법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법조계에서는 이게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쪽 손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워싱턴주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이게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 지금 연방 대법원도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지만 정식으로 인준이 됩니다. 닐 고서치 판사는요. 하지만 지금 공화하고 연방,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화당원이 52명, 민주당 쪽이 48명. 그래서 52표 갖고는 절대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60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룰을 지금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60표 상한선을 51표로 지금 낮추는 방안을 그 핵 옵션이라고 그러죠. 뉴클리어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옵션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죠. 공화당 쪽에. 아무튼 지금 보면은 연방 대법원에 진보 대법관이 4명, 보수 대법관이 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대 4예요. 4대 4인데 여기서 그 부동표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심리가 여기 4대 4지만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 대법관 중에서 최소한 한두 명은 보수 쪽에 넘어갈 것이다. 워낙에 이거는 헌법에 전혀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가 끼어들면 안 되고 법적으로 따져볼 때 아무리 진보 대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진보 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케이스라고 그런 게 지금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4명 4대 4지만 아마 5대 1, 5대 3 아니면 뭐 6대 2로 보수 쪽이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쪽 계통의 가장 정통한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이 세컬러라고 이쪽 그 대법관 심리 전문가입니다. 이분의 그 의견은 이랬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송이고 당연히 대법관에서 보수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 쪽에서는 시간 끌기용 소송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게 오늘 심리에서 오늘 제9 연방항소법원 심리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판결이 안 날 수도 있고 이게 현재 상황으로는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언제 심리를 할지 그게 지금 퀘스천입니다. 이게 언제 연방 대법원에서 언제 심리를 할지 또 연방 대법관의 일 고서치가 언제 인준이 될지도 지금 아직 그 시점은 3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가능성은 90% 이상인데 60% 이상을 차지할 연방 상원에서 60표를 얻는 방법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 핵 옵션을 이용해서 아까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가 핵 옵션을 이용해서 51표로 그 표를 낮춰가지고 갈지 그것 여부만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안보 문제거든요. 안보 문제. 뭐 정치라기보다는 안보 문제라는 게 그 그 이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 쪽이 그 유리하고요. 일단은 유리하고 그 4대 4로 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진보 보수대로 그냥 지금 워낙에 이게 여론몰이가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안티 트럼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류 언론은 야당이다. 거의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대 4가 되면은 오히려 그때까지 일고서치 연방 대법관이 인준이 안 되면은 앤서니 케네디가 이제 부동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그 연방 대법원의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5대 4일 때 앤서니 케네디가 진보적인 그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표라고 그러고 또 존 로버츠도 오바마 케어 보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지만 그분도 가끔씩 진보 쪽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입국 금지령이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도요. 근데 일단은 상식선에서 그리고 저도 뭐 법률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한 여러 명 질문했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송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어떻게 될지 그렇게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앤서니 케네디 그 대법관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이 트럼프의 테러 위험 7개국 입국 금지령의 운명이 달려 있다. 그렇게 많은 법조계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